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의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죠. 대다수 이제 우리가 2,680 정도 갔다가 2,500을 오면 2,500이 지지될 거라고 또 보고 또 2,400 정도는 지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측을 단기적으로 또 내놓습니다. 하지만 계속 또 내려와서 이제는 2,326포인트를 찍었는데요. 코스피가. 그러면 어디가 지지될지 이미 거의 400포인트 정도 내려왔죠. 그래서 많이 내려왔는데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코스피의 가치는 더 쌉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더 빠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가치적으로 우리가 싸게 지금 진입돼 있으니까 사서 기다리면 되는데 거기서 또 급락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아주 어렵기 때문에 공포에 질린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마음 편하려고 내가 이제 팔고 현금을 한다든지 그러면 계속 항상 장이 나쁠 때 현금화를 하고 장이 좋을 때 많이 사가지고 물려서 손절을 해서 현금하고 또한 장이 나쁠 때 시장을 떠나 있거든요. 항상 역사 한 100년 정도 주식 역사상에 시장이 나쁠 때 대다수 떠납니다. 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다시 그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돈 벌었을 때 또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동학개미들이라고 그러죠. 많이 유동성 때문에 폭발적으로 주식 시장에 갔는데 부실주도 몇 배씩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22년도 계속 빠져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물가 높고 그래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대다수 종목은 70% 종목은 지금까지 빠졌습니다. 끝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올해 쏠림 현상이 심했던 주식들도 고점 대비 반타작 기본이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여름에는 나갔던 동학개미가 돌아온다 그런 기사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또 거기가 고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대다수 투자자들은 사고 팔고 매매를 끝없이 합니다. 손절하지 않을 주식을 사서 차트도 상관없이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 중에 사서 가만히 있으면 현금으로 사서 내려가도 가만히 있고 올라가도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몇 년 지나서 이익이 났을 때 많이 났을 때 그때 팔고 나오고 또 좀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시장이 그게 아니죠. 계좌가 내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계좌를 보면서 평가손이 손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을 10년 동안 주식 시장에 있으면 10년 동안 돈을 버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도. 그만큼 이제 어렵습니다. 주식이 정말 알면 알수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정체성 나는 매매를 하고자 하면 차트라도 배우면 나는 주봉 기준으로 반드시 사고 판다. 그렇게 하면 주봉 기준으로 설정해 놓으면 손실이 크게 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매수 시점이 들어와 있으면 그때 들어간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그 원칙을 실전하면서 잘 안 지키죠. 빨리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는데 저의 이제 강의가 실패 없는 차트 투자 비법이거든요. 차트도 공부하다 보면 별별 차트가 다 있고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고 차트대로 다 잘 되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모양 오늘 아침 같으면 그냥 갭 하락해버리거든요. 갭 하락해버리면 그럼 차트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차트도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공부를 해서 돈 버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지키면 충분히 거의 7, 80% 확률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원칙을 안 지켜서 문제죠. 그리고 또 장기 투자도 장기 투자 원칙을 공부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하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인데 실패 없는 차트 투자 비법 중에 주지표 익히기. 우리가 차트에 주지표, 보조지표가 있는데 주지표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아주 주식의 초보자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러프하게나마 좀 계략적으로만 공부를 좀 하시고 최소한
어느 정도 차트를 열어보고 하시고 아니면 기업 평란, HTS 기업 평란이 있습니다. 다 열어보고 최소한 적자나지 않는 기업, 그 다음에 차트도 괜찮고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하시면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데 왜 동방에서 전문가가 지금 차트 공부를 시키고 있을까? 여러분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의 장은 차트로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새로운 업황이 업종이 나타나서 큰 시세를 내는 그런 장이 아니다. 고성장주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도 이미 시세가 다 났습니다. 25년도까지. 그러면 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르기가 아주 힘들죠. 그러면 뭐 몇 배씩 올라간 주식이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2016, 17년도는 뭐 전기차 수혜주만 사도 지금 뭐 10배 이상 왔으니까 돈 버는 거 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배 가는 주식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술적 차트를 가지고 많이 빠진 것 중에 회복만 해도 전고점까지 사상고점 회복만 해도 몇 배가 먹을 수 있다면 그런 또한 모멘텀을 찾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게 또 떠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11월 달까지 차트를 공부하고 제가 12월 달에 내년에 유명한 종목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좋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8월 달에는 한 1년 정도 보고 배워야 산다 시간에 유망 종목 이제 시세 형성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시간의 개념을 가장 유명한 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21,000원, 2,000원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100% 정도는 갈 텐데 그러면 시간을 기다리는 주식이다. 앞으로 구동 모터 관련뿐만 아니라 유전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가스전 이런 게 계속 앞으로 크게 25년간 성장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크게 수익이 나는 주식이다. 그러면 사놓고 기다렸으면 거의 5배, 뭐 3배, 5배 왔었죠. 제가 12월 달 배워에 산 데는 올해 유망주 중에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케미칼을 또 줬거든요. 많이 갔죠, 그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차트를 모르신 분은 상당히 많이 이제 손실을 크게 매매하신 분들은 났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차트에 거의 일반적으로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오늘은 주지표 공부인데 주지표 중에 이제 캔들 차트, 이동평균선 차트, 거래량 차트 이 세 가지가 주지표인데요. 요 주지표를 완벽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잘 맞는 보조지표를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를 대다수는 보는데 그 캔들 차트 이해를 하면서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핵심적인 거 몇 개만 해서 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면서도 자기 위주로 또 이해를 하고 그래서 차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외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그 몇 가지만 외워도 충분히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예요. 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서 캔들 차트 한 개만 보더라도 윗꼬리 엄청나게 달고 종가로 겁나게 벌었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종가로 마이너스 4.26 끝나고 고점 16% 갔습니다. 그럼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리고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거래가 1,100만 주니까 평상시에 40만 주, 50만 주밖에 안 되는데 거래가 거의 20배가 걸린 상태에서 캔들 차트 윗꼬리에 달고 원봉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 폭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 엄청나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종가를 끝나고 나서 3일 안에 결판 납니다. 캔들 차트만 보더라도 3일 안에 이 주식이 될지 말지 결론 납니다. 그러면 63만 얼마 지지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지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안 되면 여기 보시면 요 캔들 차트에서 모든 게 똑같이 차트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워낙 잘 올라갔으니까 사람들 방송만 키면 포스코 홀딩스 100만 원 가네 어쩌니 그러면서
엄청난 2030년도까지 보면 리튬과 메탈 관련된 거 엄청난 강산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정말 갈 것 같아요. 그죠? 2030년까지 실적은 앞으로 7년 뒤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식을 사는 거죠. 실제로 내가 30년까지 들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있다가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남들하고 같이 막 대중 몰려서 그냥 가다가 탐욕을 부리다가도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나는 탈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펀더멘탈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상반기 때 이미 제가 4월 20일 이후부터 5월 달도 계속 리튬 가격이 수산화 리튬도 중국 반타작은 기본 내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내려가고 경기가 나빠지면 리튬 내려갈 거다. 좀 그러면 이제부터 조심하면서 잘 봐야 된다. 양극재도 이제 악재만 나올 거다. 하반기부터도. 그런데 주식이 올라가면 그걸 다 무시하고 좋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실제로 보니까 실적도 나쁜데 리튬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이제 오히려 강산에서 리튬을 채굴해 가지고 하면 경기가 더 나빠지면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급등할 때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나는 어떤 기준 나와야 돼? 그러면 그것은 그때는 남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게 차트르겠죠. 그러면 차트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차트를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행동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윗꼬리 달고 엄청난 캔들 차트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요달 종가 7월 26일 끝나고 그 다음에 7월 27일도 급락했어요. 5%. 그러면 76만에서 주가가 56만까지 내려왔어요. 와, 초대형주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까? 이틀 만에. 근데 올라갈 때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 쇼크가 일어났거든요. 가격 쇼크가 일어난 상태에서 반전을 해주니까 이 반전 해줬을 때 기술적으로는 반드시 어디를 돌파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자, 여기 몸통입니다. 몸통이면 67만인데요. 66만 2천 원 갖다 내려왔는데 67만 원 정도를 안착을 못하면 3일 안에 이 거래가 많이 실린데 거래량을 실린데 그걸 절 이상 돌파를 해야 돼. 못하면 매도 세력죠. 고매 세력, 매도 세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럼 추세 하락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60만 원 초반, 60만 원 정도 초반이 깨지면 재기법상으로도 하늘색 선이 60만 8천인데 그럼 60만 8천 깨지면 이 주식은 보유 금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낙폭 가대라고 사면 안 되는 거 내려오면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은 그의 주식은 낙폭 가대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를 해드렸는데 동방법사 말로 한마디로 싸다고 사면 반전은 잠깐 해요. 그죠? 근데 워낙 1급 투자자들이 7월 20일 완벽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30% 내려오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50% 내려오도록 반전을 잘 안 해줍니다. 큰 반전. 그러면 끝없이 내려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뭐 60만 원 이렇게 70만 원까지 60만 원 났을 때는 50만 원은 무조건 사도 돼요. 제가 지난주 이거 1강 때는 일단 43만 원 찍어야 됩니다. 지난주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43만 원 거의 43만 1,500 찍었는데 아직 추가 하락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미국 경기도 내일 나빠진다 그러죠. 글로벌 경기 다 나빴죠. 뭐 독일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나쁜 상태고 기준선 하회에 있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중국도 그렇고 다 나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지지할지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빨리 회복할 거다 생각하고 사면 차트로는 매수 시점이 즉 매수 시그널이 나와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주봉상으로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 번밖에 침체가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침체는 몇 번 폭락하더라도 왼쪽 두 번의 침체는 거쳐야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나올 때까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매수 쪽은 그만큼 차트를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40만 원, 80만 원, 금방 60만 갔으니까 이제는 이 고점을 돌파한다고 계속 이해가는데 그렇게 사고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언젠가 돌파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사더라도 지금 당장 57만 원 이렇게 보고 살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트를 배워야 되는 거죠. 대다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오늘 캔들 차트만 배웁니다. 캔들 이동평균선하고 자 보시면 캔들 차트 기초. 자 캔들 차트는 기본적으로 캔들이 양초잖아요. 양초처럼 이제 여러 가지 캔들 차트가 있어요. 멈춤 차트, 점을 이렇게 찍어서 종가를 뭐 해서 연결하는 것다든지 장대 차트, 장대 모양을 가지고 하는 차트, 시가와 고가를 하든지, 저가와 고가 하든지, 그러면 바 차트는 바처럼 모양의 시가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 멈춤 차트고요. 장대 차트는 뭐 위, 아래로 종가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캔들 차트.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캔들 차트를 보는 거죠. 우리 증권사 HTS에는 우리가 이제 캔들 차트를 자동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만든 건데, 우리는 이제 요 빨간색이 올라가면 현재가가 시가보다 높아 있을 때는 양봉이 계속 있고,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이,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원봉이고, 청색으로 하고, 우리는 내려가는 청색, 올라가면 빨간색 합니다. 미국은 반대로 돼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뭐 캔들 차트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HTS 다 있으니까 그냥 캔들 차트 쓰면 됩니다. 거의 다른 사람 심리를 다 같이 쓰니까, 심리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캔들 차트만 외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캔들 차트 이해하기. 자, 그러면 시가는 요 시가 있죠? 우리 하루 기준으로 하면 시가는 아침 9시 땡 할 때가 시가죠. 8시 40분부터 9시가 동시효과에서 땡 할 때 체결된 가격이 시가입니다. 그 다음에 종가는 현물은 3시 반이잖아요. 그죠? 2시 20분부터 종가, 동시효과 들어가 3시 반에 땡 할 때 끝나는 게 종가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와 시가가 높고 종가가 낮으니까 음봉이겠죠. 파란색. 여기 시가가 하고 종가가 높으니까 양봉이고요. 빨간색.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있는 장중에 최고가는 고가고요. 장중에 최저가는 저가, 마찬 고가, 저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차트는 무슨 별형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장족형 여러 가지 외울 필요는 없이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만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본 패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 패턴을 망치형, 삿바형, 팽이형, 십자형 이렇게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외우면 좋지만, 자, 기본적으로 자, 망치형입니다. 망치처럼 생겼죠. 밑에 자루, 몸통, 머리. 자, 그렇게 생겼으니까, 망치형은, 자, 시가가 양봉일 경우는 시가가 여기잖아요. 저가가 쭉 내려갔다가, 시가부터 계속 내려갔다가, 우와, 종가 끝날 때 장 올라와가지고, 종가가 고가로 끝나면서 양봉으로 끝났네? 그럼 빨간색, 올라간 망치잖아요. 좋은 모양이, 밑에 내려간 걸 계속 장중에 누군가 들어와서 종가를 좋게 강하게 끝났구나.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떤 세력이 있다, 아니면 기관들이, 큰 손들이 할 때는 많이 그래요. 큰 손들이 계속 사면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죠. 종가가 세니까 주로. 그래서 종가는 전문가들이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시가가 여기서 시가 여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끝판에 고가가 여기는 고가 내려왔어요. 그럼 끝에 물량이 좀 나왔구나.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삿발형. 자, 그 다음 팽이형은 팽이처럼 생겼죠. 그죠? 양봉과 음봉이 있는데요. 요 시가, 여기 시가. 그러니까 윗꼬리 아랫꼬리 다 있어요. 장중에 양봉이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갔고, 밑에 시가부터 내려가다가 시가 돌파해서 잘 가다가 또 고점에 좀 내려왔고, 물량이 나왔구나. 거꾸로 이 음봉은 시가부터 해서 계속 빠지다가
잠깐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가 계속 빠졌다가 끝판이 조금 올렸거든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팽이형 매도와 매수 균형을 이룰 경우에 출현하는데 몸통이 짧을수록 추세 반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가 근적. 몸통이 짧으면 요 십자형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형이 아주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형은 요 십자형, 십자가처럼 보이죠. 그러면 매수 매도가 힘이 균형을 딱 이룬 거죠. 시가 종가 같을 경우에 나타나는데 시로 시가 종가가 비슷해요. 근데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십자봉 정도가 나오면 이제 변곡이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 십자. 그러면 시가와 고가는 같은 거예요. 올라갔다도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래서 힘이 팽팽히 있는데 그러면 힘의 균형이 있으니까 조만간 어디로 균형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가다가 무너지든지. 그 무너지면 위로 가면 좋고 밑으로 가도 좋고. 그래서 주식 많이 올라간 주식은 십자봉이 나오면 내려갈 확률이 있구나. 특히 음봉이면. 그런 이해를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가하고 고가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비석형. 비석을 세우는 것처럼 시가, 고가에서 계속 종가 내려왔습니다. 그 상투권에서 주로 나온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론은. 왜냐하면 시가에서 시작 계속 올라가다가 끝판에 종가로 내려왔어요. 계속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누군가 팔아먹었구나. 비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대 음봉. 우리가 TV 보면 장대 음봉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장대 음봉 일반 우리 안 좋고 오늘 같으면 양극재 같다. 그럼 시가에서 있다가 어제 좋아했죠. 시가 있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바로 쭉 해서 막 8% 7% 돼가지고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 장대 음봉 시가가 당일 고점 정도가 되고 조금 오늘은 고점이 종가가 당일 최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가 큰 폭으로 밀려서 의미하는 거죠. 추세 상승 시 장대 음봉추는 가장 강력한 매도를 해서 이렇게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가 교과서. 주식을 차트도 안 배우고 사람들은 사고 팔아요. 뭘 기준으로 사고 팔죠? 누가 친구가 아니면 옆에서 사라고 전문가들 사라고 팔라고 한다고 사고 팔아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죠. 내 돈인데. 피 같은 내 돈인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해요. 그리고 가격이 막 올라가면 좋은 거 나쁜 게 상관없이 가격이 저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투자자들을 도박꾼이라 그럽니다. 나한테 수익을 갖다가 주는 주식이 우량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러면 부실주, 적자기 뭐고 부실주가 뭐고 잠깐 테마 갖다 먹으면 내한테 우량주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단타를 정말 잘지 모르겠지만 차트만 가지고 하면 결국 그러다가 좋은 주식이 그 중에서 한 종목이 거래 정지대가 있는 게 꼭 나타납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량주란 것은 나한테 수익을 갖다 주면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등락을 하면서 계단식 하든지 우량 같은 경우 좋은 주식들이죠.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80년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최우량주는 삼성전자죠. 85년도 저가 대비 1,400배 오르고 지금도 700배나 올라와 있는데 IMF 때보다 아무 때나 사도 돈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죠? 장대음봉은 또 이렇게 배웁니다. 와, 장대음봉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교수형이다. 그럼 시가에부터 계속 내려가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근데 몸통이 커요.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낙폭과대가 사갈점 올라온 거죠. 그럼 또 다음 또 내려가요. 저 하락세이기에 추세 하락할 때 하지만 저가 매수가 출현해요. 바닥권에서 추세 반전 가능성이 높은데 꼬리가 길어서 그럼 꼬리가 길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몸통이 좀 짧든 꼬리가 길어야 돼요. 오히려 양봉이 떠야지 음봉으로 떠서는 아직 계속 추세 하락 중이다. 이런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성형 별 떨어졌어요. 하락 중인 종목이 자주 발생 패턴인데 시가가 낮아요. 시가 있다고 올라가다가 종가로 확 내려갔어요. 많이 빠져 아침이죠. 9시부터 9시 5분까지 와 미국 장이 좋으니까 시가 해가지고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이제 15분 조금 내려오니까 불안하니까 9시 반 뒤에 계속 내려가서 더 불안하니까 결국 내려가는. 약세장에서 약세 종목의 추세 하락 좀 주로 이렇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만 하면 되니까 이해를 하고
봐야 되죠. 자, 그럼 요 장대 음봉이면서 그러면 금방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자, 여기 포스코 홀딩스다. 야, 그러면 요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밑꼬리도 좀 달았지만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잖아요.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렸다는 것은 시가보다 막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엄청 달고 시가보다 내려가서 음봉으로 종가가 밑에 내려갔으니까 많이 빠져 조금만 끌어올렸지 윗꼬리가 훨씬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서 엄청나게 매물이 나왔구나. 누군가 많이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래량도 폭발했고. 그러면 누군가 팔아먹었습니다. 팔고 떠났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야,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 내려왔어요. 엄청난 기회구나. 여기서는 겁나서 못하다가 마음 편하게 이제 막 삽니다. 믿음을 갖고 50만 원 사면 100만 원 간다. 70만 돌파한다. 이미 1급도 떠나고 거래가 줄고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 차트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차트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그런 거죠, 바로. 그래서 이걸 보고 객관적으로 보면 캔들 하나만 봐도 이 주식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거래가 폭발했기 때문에 20배로. 그거면 한 개만 보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몇 개만 보더라도 며칠만 보도 다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회사가 성장하니까 좋은데 내려가도 올라갈 거야. 언제는 가겠죠, 그죠? 근데 우리 장기 투자자가 아닌데 아니신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또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 배웁니다. 교과서에 배우면 교과서들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배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배운 사람은 우리가 자식들을 대학도까지 보내잖아요. 주로 요즘은. 왜 대학까지 보낼까요? 물론 취직도 잘하고 뭐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죠? 당연히 그게 우선이지만 왜 초등학교만 보내도 뭐 그냥 뭘 하든 살 수도 있잖아. 만약에 부모가 몰려서 하든지 아니면. 근데 왜 대학교까지 보내요? 그것은 그 자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까지 나와서 취직을 하든지 자기가 앞으로 뭘 하든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기초 체력이 탄탄한 펀더멘털이 갖춰져 있으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기초적으로 내가 설계해가지고 내가 창안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능력을 다 갖추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학교 갔다 와서 이제 나중 뭐 업종을 바꾸더라도 새로운 걸 하더라도 나는 이거에 대해 개발해서 말 하겠다면 그거에 대해 기본 체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이 다 함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응용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 성공해서 대학교까지 나와서 뭔가 하려고 그래서 한 30년 동안 태어나서 한 3, 40년 정도 지나서 초등학교도 시작하면 8살 때부터 시작하면 20년 동안 거의 학교 다니자 군대도 가고 하면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오고 돈을 버는데 주식은 시작하자마자 차트도 안 배우고 재무제표도 모르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돈을 벌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배워야 되는 거죠. 차트도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다 배우잖아요. 배우면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에서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고. 자, 캔들 기본 십자형 중에서는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비슷하다면 매수와 매도가 비슷한 거예요. 힘이 균형이고요. 비석형은 시가에서 종가 비슷하니까 장중에 매도가 많이 나온 거지, 물량이. 여기는 시가 종가 같은데 시가 계속 장중에 내려가 있다가 계속 올라와서 종가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많은 매수가 많다는 거죠. 자, 일자형이에요. 일자는 시가하고 거래 정지된 거죠. 그런 것처럼 시가하고 종가 같으면 별로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저께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윗꼬리, 밑꼬리 많이 달고 양봉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양봉으로. 야, 그러면 훅 내려가니까 2326까지 내려가니까 끝판 막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물어서. 그러면 밑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어제는 특별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는데도 코스피 차트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개인이 강력히 사서 그럴까요?
매도하는 세력이 기관과 외국인 팔았으니까 팔면서 갔는데 오해 되니까 기관이 좀 사면서 매도세가 약했던 거죠. 그러면 조금만 어떤 사람 강력히 좀만 사도 또 그러면 1급 투자자나 지수를 보는 이제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고 진입했을 수 있죠. 그러면 어제의 저가를 깨지 않으면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코스피가 2326으로 일단 올해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요즘 하루 이틀만 해도 엄청 50% 빠지니까 하루에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저는 원래 10월 올해 여름도 그렇죠. 10월 중순 정도에서 지수가 돌릴 걸로 봤는데요. 지금은 보면 암울하죠.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모멘텀이. 그래도 바닥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은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몇 개를 보면서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계속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윗꼬리 아랫꼬리 달았어요. 근데 요거 한 개만 보면 그런데 여기 옆에 보니까 음봉으로 이 장대 양봉이 올 상승 중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 옆에서 음봉이 요 장대 양봉의 요 길이의 절반 밑에 뭐가 음봉이 있어요. 그죠? 음봉은 내려간다는 의미잖아요. 주로 시가부터 종가 내려가서 음봉이니까. 그러면 장대양 계속 가다 장대양이 팍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음봉이 딱 밑에 나왔어요. 그럼 하락 인탱이죠. 이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하락한 애기를 가진 거죠. 하락한 애기. 그래서 이게 그럼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없이 내려가다가 시가부터 있다가 잠깐 오르고 끝없이 내려갔어. 자,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가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상승 전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일 아침에 오늘 8% 7% 빠졌으니까 포스코 부채부터 포스코 홀딩스 실적 안 나와가지고 실적 안 나와. 에코프로비언도 그리고 실적 근데 포스코 부채 나온 실적이 그렇게 부채이 마이너스 53% 영업이 나왔더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오늘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종가가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그것도 더 크게 그럼 내일부터 여기에 요렇게 양봉이 떠야 돼요. 이 음봉 안에 오늘 음봉 안에 들어가서 시가가 높아서 요 양봉 요런 식의 양봉이 뜨면 상승 잉태형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기를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애기가 너무 올라갔구나. 시간 지나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오면 상승 잉태형이구나. 그럼 내일 요거를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되죠. 요거 안 나오겠어. 요렇게 빠지면 시가에서 또 빠지면 계속 하락하는 거죠.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밑꼬리 달고 종가가 가장 높은 고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절반 정도 밑에 십자봉이 딱 형성됐어요. 그럼 이거는 십자 잉태형을 한 거죠. 요거는 하락, 몸통이 있으니까 하락 잉태형. 십자니까 십자 잉태형.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또 십자 잉태형. 그럼 여기 십자형인가, 어제는 내려왔지만, 만약에 2차전 오늘 완전 내려와, 내일 십자가 딱 보여서, 십자 잉태형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날부터 중요하죠. 위로 가면, 이 오늘의 음봉에 8%, 7% 빠진 거의 절반 이상의 이렇게 십자 잉태형, 그래서 양봉 떠서 올라가면 이것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렇게 캔들만 보고, 한 개만 보고 해서, 한 개까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외워야 됩니다. 자, 바 차트에 보면 여기가 1번이 고가다. 그리고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에요. 그럼 음봉이겠죠. 제일 밑에 저가고. 그럼 고가는 황소들이 발휘한 위력의 최대치. 즉 고가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항소는 어떻게 줄 항소하는 행동이 그렇잖아요. 항소가 보면 항소는 뿔이 있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항소장이라고 그러고 불스장. 자, 그리고 곰은 주로 이렇게 서잖아요. 서면 앞발로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치니까 곰은 하락을 곰 장세라 그러죠. 지금은 2차적인 하락이죠. 자, 그런데 이게 황소들이
확 쳐버린 거죠. 위력의 최대치, 그걸 고가가 된 거고. 시가라는 건, 시가는 일반적으로 아침 시가잖아요. 그럼 장중에, 시가 전에, 어제 종가하고 오늘 아침 시가 전에 있었던 호재와 악재가 주로 시가에 반영되죠. 그럼 시가에서는,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컨설턴트를 잘, 거기다 시가를 형성을 잘 안 시켜요. 그래서 시가는 아마추어들의 가격이라 그러는데, 초보자들이나 아마추어가 불안해가지고 아니면 막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흥분해가지고 그냥 시가에 지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 종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3시 반에 건 종가. 종가는 프로들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장중에 벌써 내가 사고 팔고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시가는 뭐 어떻게 형성됐든지 그러면 종가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나오죠. 그럼 프로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권사에 법인영업부가 있으면 법인 뭐 자산운용사나 뭐 자문사나 여러 가지 기관들은 오파를 주는 거죠. 오늘 10만 주를 팔아줘, 사줘. 그럼 펀드에 앉아서 계속 우리처럼 HT 파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 법인용 이제 10만 주 팔아줘. 오늘 삼성 S다리 10만 주를 팔아줘. 그러면 주문하면 그 매매부 법인영업부에서 CD 프로그램 딱 집어넣어요. 10만 주. 그럼 이렇게 체결되게 알아서 이제 시간대 다 보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기서 여기저기 컨손들이 막 사게 되면 기관들이나 이렇게 사게 되면 종가가 좀 될 수 좀 세요. 그게 컨손들이 많이 사가지고 아니면 많이 판다든지 그러면 이 종가란 게 프로들이 전문가들이나 프로들이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장이 끝나면 종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종가를 확인해야 오늘 일봉인지 양봉인지 음봉인지 십자봉인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차트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가는 곰돌이 발휘 위력의 최대치. 끝까지 판 사람은 곰은 끝까지 내리치니까 그래서 요 의미를 아시면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고가라는 건 매수세의 최대의 힘이고요. 저가는 매도세의 최대의 힘이고요. 시가, 아마추어, 종가는 전문가들 가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을 가서 캔들 실전 투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종목이 가장 엄청나게 빠졌던 과거에 이 산성 LNS인데 이 차트가 마스크 팩을 파는 회사였습니다. 1,000원짜리인데 1년 동안 12만 원 갔거든요. 100배나 올랐어요. 이제 여기서 1,000원짜리가 이제 이것도 세력주였죠. 근데 이렇게 1,000원짜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행보를 쭉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요즘 원주 시가 같아요. 양극장이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100배 가는 주식, 50배 가는 거, 30배 가는 주식은 차트 모양 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아요. 10년 전에 내가 주식해서 막 깨먹었던 분들은 도박처럼 해서 깨먹었던 분 다시 나중에 돈 생겨서 30대 깨면 40대 다시 하면 또 똑같아요. 50대도 똑같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심리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형태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아닐 거다 이러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도 1,000원짜리가 막 이렇게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오니까 야, 마스크팩을 보따리상이 막 배를 타고 서해안에 가서 인천에서 저 중국으로 가져가는 보따리에 가서 팔면 여기서 100원, 500원짜리 사면 거기 가서 뭐 돈 1,000원 받으면 많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올려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는 중국에 12억 인구니까 마스크팩 한 장씩 쓰면 12억 개 팔리니까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겠냐. 이렇게 막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양극재예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도 막 리튬을 강산에서 리튬 해가지고 앞으로 전기차가 60% 간다는데 미국에서 그러면 리튬이 없어서 못 판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2030년대도. 왜 그럴까요? 이미 혹연도 중국은 엄청난 확보를 거의 한 거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충분하죠. 전기차 한 방에 그냥 60% 가냐고요. 전기차도 전체 시장에서 자동차 중에 30%만 침투하면 성장을 거의 못합니다. 자동차.
그래서 20% 30% 정도 시장 점유율이 침투율이 되면 전기차 주식은 성장주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0% 60% 거라 성장주라 해서 막 하면 그 전에 샀을 때는 그때는 제가 16, 17년도는 1%밖에 안 됐어요. 14년도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은 세계적 10%까지 왔잖아요. 중국은 25%까지 왔고. 그럼 중국은 더 이상 중국은 전기차 주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BYD를 팔았잖아요. 18년 좀 팔고 있잖아요. 많이. 우리는 아직까지 전 세계가 10%니까 아직 20%대가 아닌가 10% 정도죠. 산업이 성장이 따블로 성장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바닥권에서 몇 배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 그럼 중국의 13은 실제로 중국에 바스크 한 장을 써냐고요? 12억 인구가? 왜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을 인구는 소비 인구는 3억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중국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 못 가는 거 업종 진입 장벽이 낮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서 차트를 보고 어디 계속 올라갈 때 그냥 흥분하지 말고 차트를 보고 어디서 가격 쇼크가 일어나는지 항상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가격 쇼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고 나서 반등할 때 급반등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유심히 보다가 다시 붕괴를 하면 여기서는 전량 매도를 하고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이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12만 원짜리가 다시 1, 2천 원 왔어요. 그죠? 1년도 안 걸려서. 3천 원까지 오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몇 달, 얼마 만에 오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양극재가 60만 원 갔다가 지금 20만 원 왔잖아요. 에코프로 58만 4천 원 갔다가 에코프로면 지금 20만 원 왔어요. 올라갈 때 4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목표가 10만 원이라고 외국가 아무도 안 믿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가격 쇼크 일어난 걸 차트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윗꼬리 캔들 출현 빈번하다. 윗꼬리 출현, 그죠? 그럼 계속 곰이 매도하는 거죠. 매도. 그러니까 고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캔들 차트는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체권에 가니까 주식이 잘 안 올라가고 계속 침체가 머물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됩니다.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도 대다수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마스크팩 주식이고 성장 못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양극재들은 25년부터 성장하니까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캔들 실전 투자 보시면 장족형이 십자형 아주 중요한데 장대 양봉이 나오죠. 엄청난 매수가 돼서 계속 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윗꼬리 조금 달았죠. 그 다음 십자봉이 딱 나왔죠. 장족형이 나옵니다. 힘이 군형이죠. 위로 아래. 군형이 딱 됐다가 흰 겨룩입니다. 매수, 매도. 여기서 장악하고 나서 위에서 놓으니까 여기서 산 사람 다 먹잖아요. 그죠? 근데 매수, 매도가 여기서 교착 상태예요. 힘이 딱 균형이 돼. 항소, 곰이 싸우다가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죠? 다음에 또 올라갔는데 또 윗꼬리, 밑꼬리 달고 올라갔어요. 그럼 항소가 조금 더 센 거죠. 근데 곰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있어요. 조금만 줄다리기처럼 했는데 조금 더 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양봉인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제 십자 나오고 세 번째 보면 음봉이 윗꼬리가 달고 나옵니다. 이게 팽이형이 딱 나오니까 음봉 나오고 하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왜 이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음봉이 나오고 꼬리 닿는데 종가에 많이 내렸으니까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계속 등락하는데 몇 내려오고 양봉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 여기 장대 캔들 모양의 이 절반을 깨면 무조건 힘이 무너진 거죠. 균형이. 그래서 곰이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곰이 이기니까 급락을 줍니다. 이렇게. 힘의 균형에서 본 게 곰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잘 봐야 되고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서 요 몇 개의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본격적인 하락 신호가 나온 거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차트를 보면 전체 하루하루 보고 캔들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게 몇 개를 같이 엎쳐서 보니까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봉 캔들 요런 모양이 있잖아요. 요게 윗꼬리 많이 달고 갭 상승해서 윗꼬리 엄청 달고 긴 꼬리를 달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와, 그러면 시가부터 시작해서 위로 막 가다가 그 다음에 매물이 많이 나와서 결국 계속 돌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장중에 종가가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매도 세력이 많다는 거죠. 이게 포스코 홀딩스나 요즘 7월 26일 양극장 비슷하죠. 밑거리 있은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금방 있다. 또 요 행보하다가 이제 힘의 균형이 확실히 무너지니까 갭 하락해서 폭락하잖아요. 요런 게 일반적인 차트의 본보기 샘플용들입니다. 고점에서 형성된 차트의 모양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캔들은 시가가 아주 중요하다. 캔들 차트 시가 형성 후에 주가가 하락했다 반등할 때 시가로 돌파하면 그 시점 최저가 매수 타입니다. 자, 이렇게 행보하다가 시가가 있는데 내려가다가 시가로 돌파해서 양봉이 딱 뜨면 그때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2평수 돌파했을 때입니다. 자, 시가는 강렬한 저항 때문에 저항을 뚫으면 상승은 높다. 캔들 중요한 포즈는 추세. 저 캔들 차트도 한 개 한 개지만 매일 그걸 보고 하지만 그래도 추세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동평균선은 요즘 저는 이동평균선 거의 잘 안 보는데 이동평균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이동평균선 아주 중요했는데 이제 역방향, 역배열, 정배열 이런 거 볼 때 이동평균선을 보는데요. 즉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았을 때 캔들 차트라든지 거래량을 보고 돌아서면 그때 정배열이 되기 전에 그때 매수 시점을 잡으면 가장 저가에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는 이평선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202평선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TV에서. 근데 저는 202평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마다 여러 가지 보는 게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평선을 많이 보는데 이평선은 요즘 잘 안 맞아요. 붕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동평균선은 평균, 즉 중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이동평균선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이다. 대중 투자자들의 평균적 인내심이다. 즉 평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는 왜 이동평 잘 안 보냐면 평균만 지키면 남들처럼 된다. 평균이잖아요. 인생은 평균처럼 살아도 되죠. 남들처럼 사는 게 그냥 잘 사는 거죠. 남들처럼 못 사면 불행하고 남들 잘 사면 또 행복하고 이러지만 평균만으로는 거액자산가 될 수 없다. 이동평균선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평 남들도 다 보는데 이동평균선 5일선이 20에 돌파했네.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돌파한다고 잘 가는 건 또 눌림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락도 많고 속임수도 많고.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 이야기 활용하기 일정 기간 평균적 주가의 진행 방향을 추세를 확인하고 주가의 진행 방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앞으로 주가를 예측한 지표. 그죠?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를 본다. 이렇게 보시고 자, 지지와 저항이다. 이 이동평균선은 22평선의 지지, 뭐 저항, 뭐 12평선, 62평선, 수급선, 뭐 이렇게 지지와 저항. 요즘 62평선은 그냥 깨졌다고 하고 많죠. 요즘은 워낙 프로그램 매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해서 지지보다 더 빠지고 저항보다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정배 역배열이 가장 중요하다. 평균 중심 역할을 한다.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있다가 행보하다가 이평선이 22평선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추세가. 이 추세가 이격도도 있지만 이격률도 있지만 지지와 저항을 돌파하고 또 지지되고 또 돌파하고 또 여기 지지되고 또 돌파하고 이평선 12평선 지지되고 22평선 지지되고 22평선 돌파하면서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추세가 행보하다가 위로 가죠. 그래서 이 배열도 분석하는 게 이평선이 아주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평선은 차트에 다 나옵니다. 12평선, 25일선 기본 차트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동평균선을 통한 대중투자 심리. 자, 5일선은 오히려 단기 단타 사람들 5일 이평선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급등량은 5일선은 급등량을 뭐 5일 동안 평균이니까 한 번에도 깰 수 있어서 5일동 평균선은 뭐 단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보는 거고요. 한 달 20일이잖아요. 그럼 한 달 주가의 평균은 22평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매매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 3개월이에요. 그럼 60일 동안의 거래를 보니까 22평선 봐가지고는 큰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주가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이 중기,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하면 골든 크로스고요. 거꾸로 하면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동평균선 제일 중요한 게 저항과 지지라 그러죠. 지지, 저항, 지지.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고 지지라. 돌파, 지지, 돌파가 가장 중요한 패턴인데 돌파하고 나서 지지할 때 어디를 지지하는데 22평선 지지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한 달 주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 급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 눌림목의 종류가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보이는 후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 형태인데 조정 형태가 지지가 돼야만 조정이 자연스럽게 된 거. 지지가 안 되고 내려가면 그것은 다시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일동평 눌림목, 20일 눌림목은 어떻게 형성하는 주로 나오는 게
가장 강력한 시세는 10일 이동평선 지키고 갑니다. 12평선을 깨면 단기들은 팔아야 되고요. 22평선 또 가장 한 달 동안 평균이니까 이게 지지된지 아닌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이동평균선은 나중에 이제 다 거래량까지 배우고 나서 이동평선 같이 볼 때 다 지지와 저항을 같이 공부시켜 드립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 돌파, 21평선 돌파. 5일 눌림목에 5일 가다가 이제 5일 이동평선만 지지하는 가장 강력히 가는 테마주들이고요. 22평선 평균적인 대다수 주식이 22평 돌파하고 나면 그다음에 안 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2동 평균선이 요즘은 저는 그렇게 중요시 보지 않거든요. 그냥 박스권에 있을 때는 22평선 기준으로 위로 10%, 아래로 10%. 그럼 밑에 22평선까지서 10% 빠지면서 사면 붕괴가 안 된다면 올라가면 가봐야 20%예요. 그리고 또 하락할 때 추세 하락을 하잖아요. 하면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할 때 주로 20%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 낙폭 가대주 사면 한 20% 정도를 22평 돌파를 잘못하니까 내려가도 22평 이격도 그만큼만 올라가니까 한 20% 정도 올라간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 되고 대형주들은 우영주들은 그다음에 정말 약한 건 10%예요. 그럼 내려가는 주식을 사서 10%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 먹으려고 주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려간 주식도 잠깐서 20%인데 그건 아무거나 사는 거예요. 그건 추세 하락을 사는 거예요. 요즘 계속 추세 하락, 7월부터 반도체랑 2차전 추세 하락하는데 잠깐 오르면 20% 오르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퓨처 에너지는 제가 남익다에서 히든카드로 41만 원대 사면 48만 원이죠. 20%잖아요. 그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안 팔칠 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40만 분기하면 내가 28만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잠깐 먹으려고 하면 정말 10% 20% 잠깐 먹고 나오고 추세 이동평균선 지지선을 붕괴되면 박스권 무조건 단타는 팔아야 되는 거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은 이런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병훈 동방박사 전문가의 한마디. 차트는 기술을 익히는 거죠. 매매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기술이라도 익혀야 먹고 산다. 매매하신 분들은 실패 없는 차트의 기술만 익히면 매매로는 먹고 살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사고 팔고자 한다면 기본 차트는 반드시 알고 보조지표까지 해서 자기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시면 한 번의 실패는 오히려 차트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만회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꼭 차트라도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패 없는 차트 투자 비법 중에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거래량 차트를 가지고 주가의 그림자를 그죠? 거래량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